282페이지에 그 G 토지 통행권 있죠? 뭐 그중 요게 좀 시험에 나오죠. G 토지 통행권. 뭐 기본 개념은 자 이런 거죠. A 소유 땅, 그 다음에 B 소유 땅. 이쪽에 큰 길이 있습니다. 법 조문상으로 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로. A가 이 땅을 안 통하면 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의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그죠?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 길이 있긴 한데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다니면 과다한 비용이 든다. 비용이 과다해요. 그러면 남의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그죠? 요게 G 토지 통행권입니다. G 토지 통행권. 뭐 여기는 이론적인 내용 없습니다. 나와 있는 판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보고 확인할게요.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기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G 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확정 판결 등이 인정한 그 통행 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서 다시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대요. 자, 한 번만 더.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통행권 있다 라고 확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쪽에 다녀도 괜찮다고 통행권 확인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토지 이용 상황 변화가 생겨서 이쪽으로 지나가기가 A로서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죠? 다른 쪽으로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뭐 상담하러 오신 분 계셨었는데 여기 계세요? 아, 상담하라고 바로 그냥 가셨나? 아,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셨구나. 자, 그 다음에 F페이지 제일 윗줄에 일단 G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주통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한대요. 자, 내용 이해하시겠죠? 설명하려다가 지금 말고 원했지. 원했지. 자, 거기에 디귿 보시면 이 주통권은 비단 토지 소유자뿐만 아닙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A가 지상권자이어도 말입니다. 그래도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지상권자도 이 땅을 써야 되니까, 그죠? 이 땅의 이용권자들은 이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거 참 계속 볼게요.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내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통행권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청구는 할 수 없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중얼거리지 말고. 자, 이게 보세요. 원래 이 명의신탁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요게 만약에 주제로 나오면, 요게 만약에 주제, 이 문제라면 이게 허용되는 명의신탁인지, 뭐 허용 안 되는 명의신탁인지, 또 뭐 이게 계약 명의신탁인지, 또 3자 간의 명의신탁인지, 이런 걸 잘 보시라 그랬죠. 근데 이게 주제인 문제 아닌 거. 근데 주통권에서 이게 나왔다. 그럼 주제는 주통권이잖아요. 이게 나왔다면 이거는 허용되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요? 만약에 취득시효에서 나왔다면 취득시효가 주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명의신탁 얘기 나오면 이거는 허용되는 명의신탁인 걸 전제로 제가 판단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C라는 사람이 A한테 명의신탁했습니다. 명의신탁. 자, 다시 그 문제는 주통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통권에 관한 문제인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적어도 B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명의신탁했을 때 여기는 신탁자, 여기는 수탁자일 때 B에 대해서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잖아요. 수탁자. 내부적 관계에서만 여기가 소유자지. 제3자에 대해서는 여기가 소유자잖아요. 맞죠? 이 사람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통행권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건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아니 진짜 그래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명의신탁자는 저거 대외적 관계에서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람은 통행권 얘기를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의 이 주통권 확인 청구에서 그 확정 대상,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시기, 이런 것은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변론 종결 시점. 자, 이렇게 말했죠. 제가 A가 C를 상대로 주통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어요. 이제 변론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변론 끝납니다. 변론 종결 시점. 이제 변론 다 끝나요. 변론 다 끝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판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변론 종결 시점에 보니까 이쪽에 길이 나버렸습니다. 나버렸어요. 그러면 자, 법원은 이 사람의 청구를 인용해 주겠습니까? 승소 판결 내려주겠습니까? 당초에는 이 길 없었기 때문에 통행권이 이 사람한테 인정되는 상황이어도 이제 판결 내릴 시점에 보니까 이쪽에 길이 났다면 말입니다. 통행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각입니다. 그죠? 통행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건 어느 시점? 변론 종결될 때. 변론 종결될 때. 맞죠? 그죠? 그때 가지고도 통로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야 통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네 번째 줄 끝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그런 도로의 폭이나 면적과 일치하는 그런 주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가 건축하려고 보니까 폭심에다 도로가 필요하단다. 구청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폭심에다 도로 내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죄송합니다. 니은의 통행권은 지금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죠? 현재 이 땅의 용도에 맞게끔만 인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 방법을 바꾸면 또 그에게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하래요.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D 끝에 첫 줄 끝에 필요하면은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말. 통로를 개설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이때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이런 축조물,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설사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철거해야 된대요. 주통권이 인정되면 말입니다. 인정되면 그러면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주통권 때문에 이거 철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통로 개설, 그 다음에 유지 비용, 이거는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미음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지난달에 설명했지만 한 번만 더. A 소유 땅, B 소유 땅. 자, 이쪽에 큰 길이 있고 여기 통행권이 있습니다. 통행권의 대상 토지에 대한 점유할 권능은 통행권자에게 있습니까? 통행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이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권리지. 지나가는 권리지 이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이 사람이 이쪽 못 다니게 이렇게 담장을 쌓아버렸다 하더라도 A는 B한테 이거 철거해달라, 이런 청구만 가능하지. 이 땅을 나한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이쪽에서 이자 보고 통행지 그 대상 땅을, 통행권의 그 대상 땅을 나에게 넘겨라 이런 청구는 안 돼요. 반면에 통행권자가 말입니다. 자기가 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이자가 여기를 못 쓰게 이렇게 담장을 쌓아버렸습니다. 담장을 쌓았어요. 자기만 다니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이자가 이거를 베타적으로 지배하잖아요. 베타적으로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B가 A한테 이 부분을 나한테 인도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한 번 더. 통행권자는 어떤 경우도 이 통행권의 대상 토지를 나에게 인도하라 이거 안 돼요. 그러나 통행지 소유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 통행권자 보고 이 통행로를 나한테 인도하라 청구 가능해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미연 보시면 자, 결론만 봅니다. 통행권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결론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통행지 소유자는 같은 줄 끝에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 중간에 통행권자가 손해 보상 안 하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길 뿐이다. 이 말은 연체이자 물 뿐이다. 그죠? 연체이자 물면 돼요.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에 통행권자가 그 보상해야 할 그 손해액은 바로 밑에 줄 그 통행지 임료 상당액입니다.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그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요 손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예? 손해 보상해줘야 된다. 이때 손해 보상액은 요 땅을 마치 빌린 것처럼 임료 상당액이다. 그죠? 임료 상당액이다. 그러나 여기를 도로로 전제해서 임료 상당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죠? 도로로 전제해가지고 임료 상당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무상통행권입니다. 무상통행권. 자, 여기 보세요. A, B 공유 땅입니다. 이쪽에 길이 있고 공유 땅이면 A도 B도 통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분할되는 바람에 졸지에 이 땅은 통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A는 여기에 무상통행권이 생겨나요. 이때는 보상 안 해요. 손해보상 안 합니다. 손해보상 안 해요. 무상통행권입니다. 이런 것은 원래 이 땅 전체가 B 소유였는데 분할해서 파는 바람에 이 땅에 통로가 없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유주가 분할되었던 일부 양도되었던 간에 통로 없으면 무상통행권 인정돼요. 이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았을 때 자,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 이자가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에게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답니다.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대요. 이거는 애당초 A가 무상통행권에 의해서 이미 통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미 통로를 개설한 후다 하더라도 특별승계인이 이자가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 안 합니다. F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이미 무상통행권에 의해서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에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문에서는 222조 정도만 읽어두시고,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에는 누가?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할 수 있답니다. 자,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고지 소유자. 근데 맨 밑에 조문,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따른데요. 자,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내렸을 테니까 물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 관행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그죠? 맞죠? 그래서 관행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법 조문보다
그 지역에 관행이 우선한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286페이지에서 맨 밑에 조문 286페이지 제일 밑에 주문 동그라미 1번에 국어가 뭐였죠? 도랑 기타 수리지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 소유라면 그 수로 즉 물길 또는 그 수리의 폭 이걸 변경하지 못한다. 이항에 양안의 토지가 그 수리지 소유자의 소유라면 그때는 소유자는 그 물길이나 수리의 폭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시키래요. 자, 이렇게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땅에 가로질러 물이 흘러간다면 양안의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죠? 그럼 물길을 좀 바꿀 수도 있다, 그죠?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B라면 말입니다. 그럼 물길을 막 바꾸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A라면 그러면 물길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류 쪽은 여기는 원래 수로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이 지역에 관행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오래전부터 흘렀을 테니까 관행이 있다면 관행이 우선한다,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237조입니다.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경계표를 설치한다, 담은 설치한다, A 소유 땅, B 소유 땅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한다. 이때 비용 부담은 쌍방이 절반입니다, 그죠? 공동비용으로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이항이죠. 자,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다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고 이것도 만약 그 지역에 무슨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9조 보시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 간의 공유로 뭐 한다? 추정한다는 말까지 기억하세요. 추정한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경계선상에 경계표, 담, 국어 등 이것만 추정돼요. 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유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공유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추정되는 경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간주가 아니고 추정되는 경우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자, 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긴장되니까 글자가 잘 안 들어와요. 앞에 문장 읽다가 그냥 막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추정한다 이 말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242조 1항 건물을 축조할 때 다른 특별한 관습 없다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두래요. 이것도 뭐 법 조문 자체에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이 우선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자,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 말이죠. A 보세요. A도 물이고 B도 물이고 맞습니까? D 물이고 E 물이고 다 물이죠? 다 물입니다. 그 다음에 C 보세요. C는 경계죠? 경계죠,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F 보세요. 이것도 경계죠? 그죠? 이게 시험에 자주는 출제 안 되는데 가끔 출제됩니다. 다음 중 관행이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는 그런 상린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때, 자, 만약에 다 못 외우면 물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거, 요게 자, 관습이 우선한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도 아마 90% 맞춥니다. 한 번만 더, 자,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물하고 경계에 관한 거,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 자, 그게 293페이지에 중간의 법 조문 245조 1항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서론 왼쪽 페이지 시효취득의 대상 검토. 이건 사실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요거는 뭐 단편적인 암기사항입니다. 자, 암기할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첫 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 가능하다. 사실은 뭐 웬만하면은 토지 시효취득이면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일부일 거예요. 제가 늘상 드는 예를 보세요. 자, A 소유 땅, B 소유 땅. 실제 경계, 공부상의 경계는 여기인데 담은 이쪽에 있었다. B가 이 땅을 살 때부터 담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자기 땅으로 믿었다. 그렇게 20년 지나가면은 시효취득 하잖아요. 그죠? 이게 토지 일부잖아요. 그죠? 맞죠? 저 경계를 넘어가면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도 시효취득 가능하다. 사실 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다만 뭐 약간 이거는 뭐 여담성인데 세 번째 줄 보세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서 시효취득자 그 사람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해서 존재했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이렇게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음 이쪽에 있으니까. 맞죠? 그죠? 다음에 이쪽에 있으니까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쪽 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죠. 그죠? 있어야 시효취득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세 번째 줄. 자기 소유 부동산이어도 시효취득 가능하다. 이유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냥 외우세요. 자기 소유 땅도 뭐 할 수 있다? 시효취득 가능하다. 자, 경을 따라서는 자기 소유다라고 소송해서 뭐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점유한지가 20년이 지났다면 시효취득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나? 분명히 자기 소유 땅인데 자기 소유 땅이라고 증명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그러나 20년을 점유했다면 나는 시효취득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행정재산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잖아요.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즉 개인 소유권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재산은, 자, 어때요? 이거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개인 소유권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효취득 가능해요. 한데, 그런데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일반 재산을 시효취득하려면 취득시효 기간 20년 내내 일반 재산이었어야 됩니다. 20년 내내 일반 재산이었어야 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래요. 또 시효취득 완성할 때 그때 이게 일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바뀐 상태라면 그러면 꽝입니다. 이거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괄호 4번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 자, 그전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 A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로, 아니 4분의 1 지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4분의 1 지분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으면 10년 지나면 이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죠. 그죠? 10년 지나면 이 지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점유는 특정 부분 4분의 1을, 특정 부분 4분의 1을 점유를 해왔다. 이런 상태로 10년 지났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났어요. 이때 4분의 1 지분을 시효취득하는가에 관해서 전체 땅에 대해서 4분의 1 지분을 시효취득한다. OX. 이러면 말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해 보세요.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하죠. 지분의 비율만큼
특정 부분을 점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 그대로 등기됐는데 이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안 쓰고 특정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거는 등기 사실과 점유 사실이 일치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전체 땅에 대한 공유 지분의 쇼츠득을 못해요. 다만 이 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4분의 1 지분은 쇼츠득해요. 특정 부분, 점유하고 있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4분의 1 지분 쇼츠득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 특정 부분 자체를 쇼츠득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특정 부분의 4분의 1 지분, 그죠? 그것만 쇼츠득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공유 지분도 쇼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공유 지분을 쇼취득하려면 공유 부동산의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로 등기된 1인이 그 부동산 중에서 만약에 특정 부분만 점유해왔다면 그 점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만 쇼취득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쇼취득의 요건 아까 읽었는데 점유 쇼취득에서 밑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첫 줄 중간에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포함된다 이 말은 간접 점유자도 쇼취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X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B한테 임대해서 이자가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간접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 만약에 이런 상태로 만약에 20년 지나갔다면 말입니다. 자, 이 점유로 인한 쇼취득 할 텐데 그러면 A가 하겠습니까? B가 하겠습니까? 누가 쇼취득 하겠습니까? 다시 현실의 점유는 B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실의 점유는 B가 하고, 이 간접 점유는 이거는 관념적인 점유 맞습니까? 관념적인 점유죠. 그죠? 현실의 점유는 이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이런 상태로 20년 지나가면 말입니다. 이 땅에 대한 쇼취득은 A가 할까요? B가 할까요? 왜 A가 해요? B는 왜 못해요? B는 왜 못해요? 그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자니까 이거는 100% 타주입니다. 타주는 쇼취도 못하잖아요. 그죠? 다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 관계에서는 간접 점유자만 쇼취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거는 타주기 때문에 쇼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간접 점유자도 쇼취도 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 다시 한 번만 더. 자, 기억해 보세요. 이런 말. 자, 건물의 소유자는 설사 건물 자체를 지배 안 해도, 건물 자체를 점유 안 해도, 저 건물에서 나가도 말입니다. 그 부지는 점유한다 그랬죠? 점유한다 그랬죠? 맞아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갑소유 땅입니다. 자, 아마 딴소리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갑소유 땅인데, 남의 땅에 A, B, C 공유 건물이 있습니다. 공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A, B는 이 건물에서 나갔습니다. 서울 가서 살고 있습니다. C 혼자서 광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C 혼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20년 흘러갔습니다. 20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취득시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겨나잖아요? 이거 C의 것입니까? A, B, C 전부의 것입니까? 맞아요. 그죠? 왜 웃으면 의미? 자, 이 사람들은 이 건물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 따른 취득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세 사람 모두의 것입니다. 이 건물의 공유 지분의 비율로, 맞습니까? 이 건물의 공유 지분의 비율로 이것을 함께 갖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제일 윗줄.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그 건물 부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의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 전부한테 계속한다. 그죠? 그 공유자들 전부 다한테 계속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이거는 조금 본론은 다음 주 합시다. 오늘은 조금만 일찍 마칩시다.